세무사님, 오늘 네이버 뉴스에서 24년 묵은 상속세 개편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세무사님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상속세 문제는 뭐 국회에서 계속 입법 발의도 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화두로 떠오르네. 지금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뜨거운데요. 왜 이렇게까지 화두가 되었나요? 사실 상속세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 상속세가 좀 부자들의 그런 전유물, 부자들의 상징이었어요. 상속세를 낸다? 부자다. 이렇게 공식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세가 아무 생각이 없던 일반 서민들까지 다가왔어요. 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요즘에는 그 집이 한두 채 있는 사람도 상속세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은 그대로예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뭐 집 한 채, 두 채, 오피스텔, 그리고 예적금 조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 4, 5년 사이에 특히 이 아파트 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뭐 거의 더블 친 데도 있고,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다 보게 되잖아요. 3배 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3배. 6억도 안 되게 샀는데 거의 18억에 가까이 파는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토탈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네, 요게 기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합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결혼 자금을 주거나 집을 마련해 주거나 이렇게 증여한 것도 상속세 신고할 때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10년 동안에 뭐 예적금이든 주택이든 증여한 것을 이상하게 상속세에서 정산을 합니다. 세금은 틀려요. 이거는 증여세고 이거는 상속세고 계산도 틀립니다. 그런데 10년치 증여세를 상속에서 정산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한 가지로 본다는 뜻이에요.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증여세인 거예요. 증여세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증여를 못 해주니까 이때 증여세를 정산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와 증여세가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속 재산이 지금 있는 재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아들한테 딸한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다 합쳐버리니까 내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그게 아파트 한 채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반땅입니다. 반땅. 그냥 50%. 시세로 30억이 넘어가면은 세율이 그냥 반땅이에요. 정부 반, 나 반. 50%예요. 50%. 근데 요즘에 그 시세로 따졌을 때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퇴직하면 퇴직금도 있고 보험금도 타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주택, 아파트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최근 4, 5년 동안에 폭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더블을 쳤죠.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뭐 세무 용어로는 이제 과세 표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엄청 올라가서 상속에서 무려 10억까지 공제를 해줘도 가표가 나와요. 상속세하고 먼 나라 얘기했던 사람도 이제는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앞으로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혹시 세무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은 사실 상속세 개편을 위해서 입법 발의는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무산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미 신호탄은 쏴줬어요. 증여세 쪽에서 이미 일부 개편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증여는 직계존속, 비속 간에 위로 아래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출산공제, 혼인공제 1억이 추가됐어요. 출산이나 혼인 전후로 전 2년, 후 2년 총 4년간에 출산이나 혼인을 하시면은 비과세 증여가 1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억 5천까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혼인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 부모님한테 1억 5천 비과세로 받고 배우자 되실 분도 자기 부모한테 1억 5천을 받고 그러면은 신혼세대는 3억까지 비과세로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서 사위 1,000만 원, 며느리 1,000만 원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추가돼서 3억 2천까지는 아무런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가 있어요. 통장으로 막 싸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탄이 싸졌던 거죠.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재산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기 어려운 첨예한 이슈다 보니까 계속 입법 발의되고 줄다리기 과정에서 무산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슈로 여러 신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개편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상속세는 어떻게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속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은 저는 세무사 업무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으니까 계산 과정이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증여세로 세금을 다 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다 납부하고 증여세는 또 10년 동안 다 정산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증여하면은 매번 누적해서 정산을 해요. 10년째 증여할 때 과거 10년치를 다 합산해서 증여세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결이 다른 상속세에서 또 정산을 해요. 상속세는 이 증여하고 계산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평생에 일군 모든 재산을 가표로 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산을 마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또 정산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증여세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든지 상속세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으니까 맞다고 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속세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평생 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내면은 그 사이에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속세로 통일하는 것은 맞지 않고 증여세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매번 증여할 때마다 세금 내고 또 두 번째 증여할 때는 합산해서 정산해서 세금 내고 하니까 증여는 이렇게 정산을 딱 한다면은 몰래 현금으로 증여를 하시거나 불합리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 상속세에 증여세를 더해서 정산을 하면 이중과세 같은데요.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속세를 줄이는 묘안은 없나요? 상속세, 절세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방법이 없고요. 저를 찾아오시면은 저희 사무실, 강남 사무실을 찾아오시면은 상속세를 줄이는 묘안이 우리 사무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특례 규정이나 상속세 제도를 특히 조세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를 잘 활용하시면은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런데 특례 내용은 정말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세무사님을 찾아가야 되군요. 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나 유튜브 채널 댓글로는 도저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정도 길고 내용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가령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치를 다 상속세 때 다 위로 합산을 해버리잖아요. 10년치를 합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5년치만 합산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과거 10년에서 5년치까지 증여한 거를 완전히 빼고 최근 1, 2, 3, 4, 5년만 딱 합산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야, 세무사님의 20년 내공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더 없으세요? 아, 있습니다.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10억, 20억 뭐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면은 세법을 적용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제가 많이 컨설팅하는 내용은 사람을 통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생성하고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법적인 인격은 언제든지 생성하고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 법적 인격입니다. 법인은 얼마든지 등록하고 말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인을 활용하시면은 절세 방법은 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무조건 세무사님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전화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길고 이해시켜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재산이 있는데 뭐 자녀분들한테 중요하면은 과거 10년치가 다 조사 대상이 돼요. 상속세 신고할 때 과거 10년치 통장 자체를 분석해서 과세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증여를 하시면은 딱 5년치만 봅니다. 딱 5년치 법인 통장만 보고 6년치부터는 아예 제출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증여하시면은 회사가 살찌는 거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하시면은 이 주식 가치는 조절이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시장이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는 조절이 안 되고 어떻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세금도 계속 올라가죠. 그렇지만 주식 가치는 회사의 가치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 베이스로 회사가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세무사가 이 회사의 가치,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은 주식 가치를 주무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로 만드시면은 이 절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세무 관련된 지식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은 무궁무진한 노하우를 조금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세무사님. 싹풀TV 많이 사랑해 주세요.